한동훈 압박에 야권이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을 향한 금투세 폐지 압박에 나서고 있죠. 사흘 연속 공개석상에서 금투세 폐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실망스럽고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하셨던 토론 제의를 없애고 그냥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망가셨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 토론하자는. 박찬대 직무대행께서는 일단 애매한 입장이신 것 같아요. 진성준 정책위원장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도 다른 입장을 아주 강경하게 내고 계시죠. 일단 한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은 내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경청해서 적절한 시점에 토론회를 하는 게 좋겠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금투세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한동훈 대표의 남 탓하는 습관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전형적인 동훈서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나서 얘기해볼 만한 이슈인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너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의 지금 입장이 그리고 당론이 무엇인가 좀 헷갈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증시 폭락했던 블랙 먼데이가 이게 금투세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한동훈 네, 대표가. 그렇죠. 이것이 이제 글로벌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무려 1,400만 명이고요. 네. 이재명 전 대표도 그 중에 한 분이시죠. 그렇죠. 그냥 그 개인 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증시라는 것은 그 나라 경제의 어떤 상징 같은 것이기도 하고 또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이제 저평가도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거를 극복하고 밸류업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야가 딱 공감대가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논란의 소지가 많았고 과도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네. 또 실제로 타이완에서는 1988년에 이와 비슷한 세금을 도입했다가 증시가 36%나 폭락했었던 선례도 있었고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글로벌 그 불황이 오는 것 같은 징조들이 나오고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필요한 거죠. 네. 지금 저는 적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서 우리는 정책과 민생으로 승부하겠다라는 그런 주도권을 잡는 그런 그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목소리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이 확고합니다. 예.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며칠 곤욕을 좀 치르셨죠? 예, 예.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개미 투자자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댓글을 막 수없이 많이 달고 예. 또 험한 얘기도 쏟아놓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밤길 조심해라 뭐 이런 글도 있었어요. 그런 글도 있었다고. 충분한 저는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하고 예. 이 논의를 더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는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 이제 후보가 금투세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꿈을 먹고 사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유예하거나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 당장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성준 의원 저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주식 투자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데요. 물론이죠. 상당한 재산을 주식 투자로 이제 하셨다고 하시는 건데 저는 이게 금투세 논쟁이 지금 질문하신 건 이제 민주당 얘기인데 네. 민주당 얘기 이전에 전체 정치 구도에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 번 우리 신통방통에서 얘기하고 여러 번 말했던 건데 지금 크게는 정무적 이슈가 있고 정책적 이슈가 있다고 치면 정무적 이슈의 대표적인 건 김건희 여사 특검과 최혜병 특검이 있는데 이게 유독 도드라져 보였던 이유는 여당이 정책적으로 뭐 하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도 이제 그거를 정점진 정책위의장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여당이 지금 뭐가 부족한 건지 그런 자체 판단을 해가지고 정책 공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기존에
정쟁적 이슈 중심의 공방보다는 제가 보기에 훨씬 더 진일보된 걸로 볼 수 있다. 생산적인 내용이 훨씬 더 생산적인 내용 자체가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민들 먹고 사는 거랑 좀 관련이 덜한 거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일단 생산적이라서 논쟁의 구도가 일단 좀 바뀌고 있다. 이게 저는 이제 되게 높이 평가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서로 막 제안하고 국민의힘이 잘한다 싶으면 또 민주당이 그럼 제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못하기 경쟁이 아니라 잘하기 경쟁이 좀 라는 거에 어떤 그 시초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원래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당이라는 거는 한편으로 권력을 갖기 위한 거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면서 자기가 권력을 가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정책 부분인데 지금 실은 민주당은 오랫동안 어떤 진보 역사, 민주화운동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권력적인 문제라든가 네. 이재명 대표 문제 때문에 약간 목소리를 줄이고 있는 사람은 있어도 그런데 지금 진성준 의원도 그런 분들이 한 분이고 최근에는 어저께 저녁에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불리는 이소영 의원이 금투세를 유예하자라고 아예 본인이 공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장문에 글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민주당에서 그동안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런 과정의 논란보다도 네. 오히려 어느 집단이나 정책적 입장에서 매파와 비둘기파는 있기 마련인데 민주당이 어떤 정책 논쟁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쟁 전체가 이게 금투세도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고 종부세도 치는 그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저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최근 한 몇 달간 보여줬던 비정상적인 한국 정치, 서로 무한 루프, 네. 비호감의 무한 루프를 국면을 바꾸고 있는 저는 조짐들로 보여진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알겠습니다. 작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리더십과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리더십은 현행 질서를 이분들은 뭔가 변화를 해야지만 본인들에게 이로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리더십과 한동훈이라는 리더십이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알겠습니다. 셋이 각축을 하면서 하는 게 매우 보기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